이번 시간에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민사 서류를 선택을 하시고 밑에 자주 찾는 민사 서류가 나오는데 저희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이기 때문에 민사 신청을 선택을 합니다. 하단에 민사 가처분 신청서를 클릭을 하시면 본안이냐, 본안 사건 없냐, 뭐 이런 선택 체크란이 나오는데요. 현재는 본안 사건 없음에 체크를 하시면 되고 나중에 명도소송 같이 하시면 있음에 체크하시면 되고요. 편의상 미리 입력을 해놨는데 이전으로 돌아가서 이거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다 저장이 돼요. 그래서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건명에서 점유이전 금지를 선택하시고 목적물가액은 이전 목적물가액 계산식에 따라서 약 9,900만 원이라고 하고 입력을 하시고 피보전 권리는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됩니다. 첫 번째 거는 계약 해지 월세 안 냈을 때, 두 번째 거는 경공매로 낙찰받았는데 안 나갈 때,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붙여 넣으시면 되고 제출 법원도 선택하시는 겁니다. 관할 법원 찾기를 누르셔서 지역을 검색하시고 누르시면 나옵니다. 부평이라고 가정하고 지금 인천지방법원 선택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저장하기를 누르시면 되고 이게 다 반영이 돼서 나중에 다시 선택을 해도 저장된 화면은 달라지지 않아요. 등록 면허세와 등기 촉탁 수수료는 등기부에 반영이 될 때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은 등기부에 기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고 선담보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 사항은 없고 그 다음에 당사자를 입력해야 하는데 채권자는 그냥 제 이름을 입력했고 채무자는 그냥 상대방이라고 가정하고 입력을 대충 했습니다. 이건 계약서를 보시고 본인 상황에 맞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당사자 입력 누르면 채권자와 채무자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채권자 선택하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채무자 선택하고 입력하시고 화살표를 클릭하면 자연인이냐 법인이냐 선택할 수 있는데 개인은 자연인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보통 성정 당사자는 없으니까 체크 안 하시고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시고 나머지 주소, 송달, 장소 등등등 입력할 항목들이 있어요. 옆에 별표 표시되어 있는 건 입력을 꼭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채무자도 똑같이 채무자의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당사자 명이 저렇게 반영이 되는 거고 신청 취지, 신청 이유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신청 취지는 자동으로 입력되기도 하는데 그냥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복사하기 귀찮으면 별지 첨부도 돼요. 이미 서류로 작성한 한글 파일을 별지로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복사해서 붙여 넣기가 싫다. 그러면 별지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용에서 보시듯이 첨부 파일이 등록되면 내용은 사라진다 라고 나오죠. 이거는 본인의 편의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월세 안 내서 계약 해지할 때와 경공매로 낙찰받았을 때는 제가 블로그에 올려 놓을 겁니다. 그 블로그 내용을 참조하셔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날짜만 수정하시면 돼요. 신청 취지,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인도하라 이런 내용이죠. 보통 이 네 가지가 들어가고 복사해서 붙여 넣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청 이유도 그 기본적인 내용의 틀은 제가 올려놓은 양식을 보시고 복사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본인의 계약 날짜와 기타 사정에 따라서 변동하시면 되고 지금 이 경우는 공매했던 경우였던 거고 계약 해지도 있으니까요.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집행 목적물을 입력해야 되는데 부동산이죠. 여기는 채권 기타 목적물이니까 이 항목은 패스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항목이 부동산 목적물 입력 화면이죠. 여기에 클릭을 하셔서 부동산 표시를 입력을 하시는 거고 그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발급 내역에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건 전자로 발급했을 때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발급 다들 해보셨을 텐데 그게 보통 종이로 출력을 하잖아요. 내가 봐야 되니까. 그게 직접 입력 항목에 체크하고 입력하는 방식이고 전자로 발급할 수가 있어요. 전자로 발급하면 내가 종이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전자소송 화면에 자동으로 걔가 반영이 돼요. 편리하긴 하죠. 전자소송을 할 때는 그러면 부동산 표시는 따로 입력을 안 해도 되는데 내가 권리 분석을 하려면 일단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출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지적 입력에 체크를 하시고 등기부 보면 번호 나와 있어요. 그거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주소랑 전유 부분, 건물 표시랑 기타 등등 별지에 나와 있는 내용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하면 되고요. 1동 건물 표시, 소재 지번, 대주권 토지 표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블로그에 별지에 부동산 표시에 어떻게 입력하는지 나와 있으니까 그거대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첨부 서류 입력하는 게 나옵니다. 첨부 서류와 입증 자료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소명 자료는 보통 계약서 같은 차용증, 계약서 이런 것들을 의미하니 그런 파일을 등록하시면 되고요. 파일 첨부를 클릭하면 이 화면으로 옮겨져요. 끌어서 갖다 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알아서 등록이 돼요. 이건 한 번만 해보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저희 이런저런 파일들이 나타나서 보여드리지 못하고 제가 입력은 미리 해놨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력을 하면 임대차 계약서가 이렇게 파일 명칭으로 소호감, 매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니까 꼭 해보시고 그 다음에 첨부 서류에는 이제 등기부, 건축물 대장 등등등 입력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파일 첨부를 해서 클릭해서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파일을 끌어서 여기다가 이 화면에 갖다 놔도 얘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등록하기를 누르면 밑으로 첨부 서류 목록 화면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용량이 크면 하나하나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용량이 작으면 한꺼번에 5개까지는 등록이 돼요. 만약에 용량이 큽니다 이러면 하나 넣고 등록하고 하나 넣고 등록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작성 완료를 누르면 다 된 겁니다. 간단하죠.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도 작성하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입력한 화면이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쫙 신청서로 작성이 되는 겁니다.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서 해서 목적물가액, 피보전 권리 요지, 신청 취지 쭉쭉쭉 다 반영이 되죠. 이게 이제 법원에 제출되는 서류의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된다는 거고 별지 목록, 1동 건물의 표시, 전유 부분, 대지권 목적의 표시 다 쭉 반영이 되죠. 그래서 이상 없습니다.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이제 소송 비용이죠.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제가 누른 게 없잖아요. 자동으로 인지 9,000원, 송달료 31,200원. 인지는 원래 10,000원인데 1,000원 할인해 줬어요. 전자소송이라. 그 다음에 가상계좌, 신용카드 다 선택할 수 있고요.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납부 당사자를 선택하고 다 본인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고요. 한 번만 등록하시면 되고 그러면 다음부터 전자소송을 하실 때는 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 정보로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보통 가상계좌를 사용하기 때문에 신한은행을 선택해서 납부 버튼을 누르면 돼요. 근데 지금 전 납부할 게 아니니까 누르지는 않고 총 비용은 42,000원이죠. 다음 화면을 누르면 문서 제출 화면으로 넘어가죠. 여기에서 보시면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나오죠. 인지의 채권자는 누구고 채무자는 누구고 제출 서류는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접수 증명원 신청하면 사건 번호랑 언제 접수했다 그 서류를 출력하실 수가 있어요. 접수 증명원이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니고 사건 번호와 내가 접수했다 그 사실을 알려주는 서류고요. 그 다음 이게
저장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수정을 하려면 그냥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기를 누르시면 돼요. 계속 이전하기를 누르면 내가 고치고 싶은 화면까지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하기 누르면 그 전 단계로 넘어가고 여기서 추가로 첨부 파일을 더 추가할 수도 있고요. 삭제할 수도 있고요. 이동하면 맨 처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별지 목록을 수정할 수도 있고요. 등기부를 다시 첨부할 수도 있고 맨 처음 화면으로 오게 됩니다. 이게 좋은 점은 이렇게 미리 저장을 해놓고 다음에 다시 할 수도 있죠. 전자소송이 삭제되지 않아요. 임시 저장 화면 항목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확인이 되고요. 다른 서류도 내가 이렇게 써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명도 소송도 소장을 써놓고 이렇게 임시 저장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임시 저장 목록은 여기서 숫자로 확인이 돼요. 지금은 하나죠. 이렇게 쭉 볼 수 있고 내가 싫다, 이건 필요 없다 하면 문서 삭제를 클릭하면 이제 임시 저장에서 삭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개명 허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